안녕하세요, 윤정자입니다. 체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이야기 얘기해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이야기 제목은 주제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죠. 재배 목적에 따라서 품종을 달리하자. 재배 목적. 재배 목적이라고 하면 뭐가 있나요? 재배 목적 일반적으로 대분류로 했을 때 내가 순수하게 그냥 상업적으로, 아니다, 모든 게 상업적이죠. 가정재배 빼고는, 가정재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. 물론 가정재배, 일단 그 부분도 얘기할게요. 먼저 가정재배를 하든 상업적으로 돈이 될 만한 품종을 하는 목적이든, 가정재배는 쬐까만 거 키우고 싶나요? 가정재배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든 큰 걸 심어야죠. 큰거. 가정재배는 뭐 쬐까만 거 심어도 되나요? 하긴 뭐 가정재배 같은 경우는 뭐 소량 뭐 10주 미만, 5주 미만이면은 그냥 싸구려 묘목 사다가 앵두 같은 거 나와도 뭐 큰 손실은, 그게 크게 손실은 없으니까 그렇다 칠 수는 있죠. 막 근데 대략 막 500평, 1000평을 막 잘못된 품종 심어가지고 막 앵두만한 거 나오고 하면은 진짜 분통 터지죠. 속상하고. 일단은 재배 목적, 그러니까 내가 체험 농장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체험 농장을 할 것이냐, 아니면은 어디 공판장이나 경매장으로 대량으로 그냥 체험 농장이 아닌 납품 형식으로 할 것이냐, 이렇게도 많이 나누기도 하죠. 그래서 재배 목적에 따라서 품종을 달리한다고도 얘기를 해요. 이 부분도 참 곰곰이 생각해보세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재배 목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처럼 큰 과일에서 조금 작아지는 건 사실 상관없어요.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어요. 하지만은 체리는 원래 자체가 작은 과일에서 앵두만한 거 같은 경우, 작아져가지고 앵두만한 거 같은 경우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. 체험 농장으로 할 때는 앵두만한 거는 괜찮다.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? 체험 농장은 그 손님들도 알이 커야지 좋고 당도가 좋아야 좋은 것이지. 상업적으로 좋은 품종이야지, 상업적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품종을 심어야 되는 거고, 체험 농장에다가 심는 것도 이것저것 잡다하게 많이 심을 필요도 없어요. 이거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조생종, 중생종, 만생종으로 세 가지, 기본적으로 이건 세 가지 나눠야죠. 그 체험교육도 받는 것도 그렇고, 수학 시기 노동력이라든가 그런 거 분산도 필요하니까 조생종, 중생종, 만생종, 수분수도 필요하니까 이게 세 가지로 기본적으로 나누죠. 거기도 각 시기별로 또 한두 개씩 또 나눠주기니까 대충 못해도 한 4-5가지 품종을 심죠.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. 체험 농장 한 대 해가지고 10개, 20개 이상 품종 그렇게 넣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,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. 아니, 그러면은 체험액이 봤을 때도 먹어봐도 맛이 없고 알이 작은 거는 어차피 체험액도 맛있는 것만 따먹고 말 텐데. 그래. 체험객이 먼저 온 체험객이 맛있고 알 큰 거 다 따먹고, 나중에 온 체험객은 앵두만한 거 따먹는다 쳐요. 그러면 그 체험객이 그럼 다음에 또 오겠냐고요. 그러니까 그런 체리 품종은 심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든 체험 농장으로든 알 작고 별로인 품종을 심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. 재배 목적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고, 어떤 재배 목적이든 가정재배든 체험농장이든 상업적인 그냥 이렇게 공판장이든 경매장으로 내려고 하는 체리 품종이든 알 크고 많이 열리는 체리 품종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걸 찾아야 돼요. 아무거나 막 묘목 싸다고 심고 대목도 모른 채 그렇게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. 재배 목적이 또 그게 뭐가 있었지? 체험농장 뭐 그런 거. 원래 영상 2개로 나누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한 가지 더 할게요. 트름이 나오지? 자, 대목. 품종 먼저 얘기할게요. 품종을 예를 들어서 이제 재배 목적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 그런 저기는 있어요. 저기 다른 거. 시설을 짓게 되면 그러니까 체험 농장을 하게 되면 비가림 시설 같은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. 주말 같은 때 비 오면은 난감하죠. 다 취소되겠죠. 체험 농장 할 때 하게 되면. 체험 농장을 목표로 한다면 비가림 시설 같은 거 해놓으면 좋은 거고, 비가림 시설이 됐다고 치면은 할 비가림 시설을
염두에 두고 비가림쌀을 나중에 할 계획이라고 하면은 열과가 조금 되는 품종으로 심을 수도 있죠. 노지에서는 심을 수 없는 열과가 좀 심한 품종들,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공등 같은 경우, 그리고 레이니어 계열 그런 거 같은 경우나 만생종 같은 경우 심으면 그거 괜찮을 수 있죠. 레이니어나 만생종 계열 비가림 시설하우스에서는 그런 거 심을 만해요. 노지에서는 근데 좀 힘들겠죠. 그런 그 재배 목적에 따라서 그런 품종의 차이에 따라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 재배 목적에 따라서 뭐 앵두만 하고 앵두만 하고 쬐끄맣지만 당도는 좋아, 이런 거 쓸데없이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. 당도 다 좋아요, 어떤 체리든. 일단 커야 돼요. 네. 많이 열려야 되고요. 그리고 시설이랑 노지에서 얘기할 때 대목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가 있죠. 노지에서는 힘들지만은 시설에서는 가능하다, 좋을 수 있다,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말도 이게 진짜 어이없는 얘기 아니에요? 아, 나 진짜. 노지에서 안 되는 거는 시설에서 안 되는 거고, 시설에서 안 되는 건 노지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. 아니 뭐 노지에서는 되고 시설에서는 되고, 시설에서는 되고 노지에서는 안 되고, 뭐 그런. 그럼 아니 시설에서도 괜찮고 노지에서도 괜찮은 게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시설 아니면 노지 딱 정해져 있나요? 그런 거 없다는 거죠. 노지에서 힘들면은 노지에서 힘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시설에서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게 좋아지나요?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? 그러면은 시설에다 넣었다가 노지 같은 거 뭐 시설이 뭐 찢어지든 아니면 비가 다 새든 해가지고 노지 환경이 되게 되면은 그 애는 싹 버리던가 아니면 나무 아예 죽던가,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?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외성대목 얘기하는 거예요. 외성대목 기세라. 노지에서 안 되는데 시설에서는 괜찮다. 참,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굳이 뭐 노지에서도 안 되고 시설에서도 쉽지 않은데, 어려운데 노지에서 가능성이 있다, 괜찮다고 본다, 이 이론으로 해가지고 시설에다가는 그걸 심겠냐, 이거죠. 굳이 안 심고 말지. 다른 거 있는데 다른 거 심으면 되는데요. 음, 아셨죠? 결론. 재배 목적이 어쨌든 간에 가정 재배든 시설 재배든 노지 재배든 일반적으로 검증이 된, 이거는 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. 일반적으로 검증된 좋은 품종을 심어야지 엄하게 허접한 거 이것저것 뭐 체험농장 한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심을 필요 없고, 가정 재배한다 해가지고 기왕 한 줄을 심든 10줄을 심든 알 크고 좋은 거 심어야지, 싸구려 막 앵두만한 거 그런 거 심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. 뭐 당장 올해 지금 심어가지고 내년 열매 보는 것도 아니고 3, 4년, 4, 5년 쎄파지게 키워야 되는데. 아셨죠? 재배 목적, 재배 목적. 다 얘기한 것 같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다음 영상 또 준비하고 할게요.